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명신산업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 명신산업, 제가 기존에는 명신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이제 23년도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실적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요. 24년도에는 과연 추세 전환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년도 주가 회복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.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끔 이제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이 이제 계좌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, 그런 기업들은 정보 취합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. 근데 저희 대기업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종목들이 배정이 되어 있고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취합할 필요 없이 저희 대기업에서 종목명만 검색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명신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잠깐 차트를 좀 보고 실적을 볼까요? 이제 최근까지 좀 우하향을 좀 계속해서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. 결국에는 이 48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 23년도부터 좀 차트를 튀어서 보면은 저점은 현 시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평선도 현재 다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추세 전환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이긴 해요. 하지만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? 모멘텀이 필요합니다. 이슈도 그렇고 이슈가 필요할 경우도 그렇고 뭐 실적 부분이 이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명신산업이 뭔가 호재성으로 엮일 만한 그런 이슈는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실적 부분에 일단은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실적을 좀 보면은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좀 성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분기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주요 고객사들인 이 현대차나 뭐 기아차 그리고 글로벌 EV 전기차 업체의 이 생산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이 변동 단가락에 따른 판가 그리고 믹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원달러 평균 환율이 3%대 하락한 점도 이 외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예상보다 좀 외형이 축소가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상승한 결과로 영업 이익률은 예상치였던 10.5% 대비 낮은 9.3%를 기록을 했습니다. 반면 이제 세전이익과 순이익은 53% 그리고 141% 증가한 338억가 그리고 22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영업의 외환손익이 좀 개선된 영향으로 우리가 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좀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 4분기 컨센서스는 조금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YY를 좀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PBR을 좀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 저평가인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더 끌어올라와 줘야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24년도 성장률을 좀 봐야 하는데, 일단은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전망치로 봤을 때는 24년도에는 이 성장률이 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그래서 산업 수요와 그리고 이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율이 2022년도와 그리고 2023년 대비 현재 낮아진 상태이고, 그리고 조정된 이 납품가와 그리고 함께 이 평균 환율도 이 하락할 전망이기 때문에 24년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또 리스크만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. 물론 다만 이라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글로벌 전기차향 이 텍사스 공장에 납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, 하반기에는 이 텍사스 제2공장, 이건 23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이슈죠. 바로 텍사스 제2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신규 기업강 시작된다는 점에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성장률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24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현재 5% 그리고 마이너스 7% 변동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부분과 24년도 전망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일단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과거 저점 23년도 1월 달에 저점을 기록을 하고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개인들이 그렇게 큰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진 않아요. 외국인이 개인보다 현재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,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물량은 현재 외국인 물량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120일 기준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현재 45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모건 스탠리 쪽에서 JP 모건에서는 JP 모건에서는 30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모건 스탠리에서는 현재 29만 주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120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세, 누적 순매수세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여러 증권사를 다 따져봐도 1위부터 3위까지 이 외국계 증권사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JP모건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이 수급들 이탈 여부,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좀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지 그 여부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볼 이슈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주가 상승 부분에서는 이 장기평 구간인 이 19,000원 구간은 좀 돌파를 해줘야지만 이 앞서 있었던 악성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내용과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